익숙하지 않으세요? 거의 크게 유튜버로 활약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니요. 아유, 왜 그러세요? 예, 그래서 전혀. 예, 아마 이렇게 내용 들으시면 하고 하실 거예요. 예. 어쨌든 최경민 교수님의 제목이 화학과 함께한 15년. 나이가 굉장히 젊으신데 15년 동안에 걸어온 길을 쭉 말씀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에너지공학부 최경민이라고 합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우선 이제 미래의 화학도가 될 수도 있는 이 새싹 여러분들 앞에서 제 경험을 나눌 기회를 갖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사실 이 강연의 주제, 내용 이런 거를 모두 자유롭게 하라는 안내를 받아서 무얼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시니어 교수님들처럼 연구 성과가 탁월한 건 아니니까 제가 고등학생쯤 때부터 여러분 정도의 나이 때부터 왜 화학의 길을 걷게 되었고 어쩌다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약간 이런 내용으로 얕고 가볍게 준비를 했으니까 화학을 전공하면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라는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든 외부 강연에 나가게 되면 꼭 이제 TMI를 섞은 자기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10년도에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네, 여러분이 2010년도에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화학교육과라는 곳에 입학을 해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선생님의 길을 걷고자 대학교에 가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공부가 좀 더 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학과에서 대학원에 하다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미국에서 잠깐 있었고요. 그리고 대전에 있는 한국화학연구원에서 한 2년 정도 더 일을 하다가 이제 올 8월에 따끈따끈하게 이제 학교에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TMI는 아니고 제 소개고요. TMI라고 한다면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기 몇 학년인지 모르겠지만 2학년 때 이제 TV를 이제 SBS에 지금도 하는데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었고요. 이거는 한 몇 주 전에 천회에 다시 이제 나와서 근황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뭐 이런 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모습이고 지금 이제 가장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나와서 이제 요새 어떻게 살고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했고 이제 제가 한 3주 뒤에 결혼을 하거든요. 네, 뭐 그런 감사합니다. 네, 뭐 그런 소식까지 전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TMI는 이제 따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무슨 얘기부터 시작을 할까 하다가 이제 앞에 큐브도 보여드렸겠다. 큐브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TV 나간 게 제가 진짜 막 전국에서 제일 잘해서 TV에 나온 건 아니고요. 그냥 어느 정도 곧잘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요거는 2x2라고 해서 우리가 익히 보는 3x3x3 큐브보다 하나 작은 사이즈고요. 그때 컨티넨탈이라고 하면은 대륙이어서 아시아 신기록을 한 2번 정도 깼고 이제 한국 신기록을 하나 둘 셋 4번 정도 갱신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땐 잘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에이징 이슈가 있어서 손도 늘려지고 그래가지고 잘하진 못하는데 어쨌든 요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큐브를 하면은 항상 그 덕후의 삶이 그렇듯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이는 기회가 자주 있고요. 그래서 정기 모임이라는 걸 가졌고 제가 2006년이면 중학생 때인데 여기 있고요. 여기 왕십리에서 이제 큐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다 남자 이렇게 모여가지고 보드게임 방에서 이제 서로 큐브 맞추면서 뭐 경쟁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럴 때 실력이 어느 정도 좀 되는 편이었으니까 저는 주로 역할이 뭐였냐면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람이거나 조금 더 기록 향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노하우를 좀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내가 알고 있거나 나의 노하우거나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때 좀 즐거움을 느끼는구나. 저는 그래서 이때
나는 이런 일을 앞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걸 했고, 제가 당시에 볼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은 선생님밖에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 선생님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러던 중에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과학이 재밌었고, 과학 중에 이제 화학을 선택해서 화학 교육과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화학이 무슨 학문인지 나 안다. 화학이 뭘까요? 아무렇게나. 화학이 뭐죠? 어렵죠. 화학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화학은요, 그냥 물질에 대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물질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기체 같은 것들도 다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바뀌고 무슨 성질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학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이제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물리는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고, 생물은 외우는 게 너무 싫었어요. 이해하기 전에 일단 받아들여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게 너무 저랑 안 맞았고, 지구과학은 당장 제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남은 게 화학인데 이게 웬걸 화학이 이제 제 마음에 좀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화학이라는 학문, 그리고 알려주는 것이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화학 선생님이 되고자 했고, 이제 화학 교육과에 원서를 넣었는데 오라고 해줘서 이제 감사히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학 교육과에 가면요, 교육도 배우긴 하는데 화학도 많이 배우거든요. 왜냐면 화학을 알아야 화학을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화학을 배웁니다. 근데 화학은요, 그 화학 안에 무궁무진합니다. 여기 담은 거 말고도 시시각각 학술 연구를 하는 분들이 새로운 분야를 만들고 연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만 할 때도 한 요 정도면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정말 많은 분야들이 엄청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유기화학이 좋았어요. 나 유기학 뭔지 안다. 유기학 들어본 사람? 유기농 들어봤어요? 유기농은 들어봤나? 그렇죠. 같은 어원을 쓰긴 하는데, 유기화합물이 뭐냐면 탄소, 원자번호 6번인가? 그렇죠. 탄소를 주로 해서 이루어진 화합물을 유기화합물이라고 하고, 걔네들을 어떻게 만들고 걔네 무슨 성질을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유기화학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기화학자예요. 그래서 탄소들이 이렇게 사이좋게 손을 잡고 있는 그런 화합물들을 어떻게 하면 손을 끊어서 다른 녀석의 손을 잡게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여기다가 뭐 꽃을 달고 머리띠를 씌워서 좀 더 다양한 기능을 갖는 화합물을 만들지, 이런 거를 연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아는 유기화합물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제가 이제 외부 강연을 갈 때 딱 사진 2개를 보여주거든요. 하나는 커피고 하나는 술인데,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술은 뺐습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유기화합물이 뭐가 있을까요? 카페인. 똘똘합니다. 카페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딱 봤을 때 하고 되게 이게 뭐야 싶은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카페인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네. 그래서 그 대학교에 가면요, 화학의 세부 강론을 또 분야를 또 배우거든요. 아까 봤던 유기화학, 뭐 분석학, 물리학 이런 거. 유기화학에 가면 여러분이 듣게 되면 대표적으로 배우는 반응이에요. 지환 반응. 대부분 이때쯤부터 유기화학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생기긴 하는데, 지환 반응은 뭐냐면 진짜 이렇게 와서 뒤로 와서 앞에 있던 녀석을 쫓아내고 자기가 이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 화학을 선택했던 것처럼 앞으로 내가 더 공부를 하고 싶을 때 뭘 할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소거를 했죠. 근데 제가 유기화학을 택했던 이유는 되게 간단했어요. 종이랑 펜만 있으면 말이 안 통해도 전 세계에 유기화학 하는 사람하고 소통이 가능하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종이에다가 끄적끄적 하면 영어를 못하고 뭐 일본어, 중국어를 못해도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만 해도.
그래서 그게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머릿속으로도 상상하기가 쉬웠거든요. 그때 배웠던 뭐 양자화학 이런 거는 머릿속으로도 상상이 어려웠는데 이런 유기화학 반응 이런 거 뒤에 와서 이렇게 툭 치는 거 이런 거 상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내가 머리가 유별나게 좋은 건 아니니까 이런 거는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에 유기화학을 좋아하게 되었고요. 이제 귀여운 강아지가 뭔가를 핥고 있죠.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피상적이라고 이렇게 가볍게 다루는 거를 수박 겉핥는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대학교에서 배웠던 유기화학이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기왕 좋은 대학교 들어갔는데 수박 겉에만 핥고 수박 안에 먹어보지도 못하고 나가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수박 안에가 맛있는지 아니면 상한 수박인지 먹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한번 먹어보자라는 마음에 대학원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익히 듣는 그 박사, 석사, 그 박사님 그게 이제 대학원 과정을 통해서 되게 되는 건데 다행히 썩은 수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먹었던 수박이 이제 굉장히 달콤하지도 않았지만 이제 달콤 쌉싸름한 맛의 수박이었고 거기서 이제 제가 유기화학의 길을 접었으면 이 자리에 없었겠지만 유기화학이 여전히 달고 이제 쓰긴 하지만 달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갑자기 뭔가 어려워지죠. 사실 요거를 뭐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가져온 건 아니고 제가 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르가닉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유기화학을 전공을 했고요. 유기화학도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이 앞으로 무언가를 좋아해서 대학교에 가면 그 안에 또 분야가 많고요. 그걸 또 골라도 또 많습니다. 그래서 유기화학 안에도 그 분야가 무지하게 많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근본 중에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유기화합물을 만드느냐 그 합성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자를 이쁘장하게 바꿔주는 그런 일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양하게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화합물을 잘 골라서 여기에 어떤 조작을 했을 때 원하는 물질들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걸 연구를 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색적인 라면을 먹고 싶어요. 맨날 국물라면 뭐 짜파게티 이런 거 먹다가 뭔가 색다른 걸 먹고 싶다 하면 이제 뭐 인스타에 해시태그를 검색하거나 유튜브에 검색을 하겠죠. 그러면 나오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걸 레시피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요리를 만들려면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면을 넣고 약불에서 몇 분 정도 하면 요리가 나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따라할 수 있잖아요. 제가 했던 연구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요리가 아니라 어떤 화학 반응에 생성물, 그러니까 반응을 통해 만들어지는 물질이 만약에 내가 멋있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이 물질을 만들 때 내가 개발한 레시피를 한번 써보세요 라는 그런 새로운 반응을 개발하는 거예요. 물론 그 국제 공용어가 영어다 보니까 아까처럼 한국어로 쓸 수는 없고 이제 영어를 씁니다. 근데 말하는 건 똑같아요. 영어가 구구절절 써 있지만 유리 병에다가 이런 시약들을 넣고 이런 다양한 시약들을 넣고 80도에서 하루 정도 돌리세요. 그 다음에 상온으로 내려서 이렇게 하면 짜잔 하고 원하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런 걸 정리해서 발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 이런 일이고요. 뭐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했던 연구가 조금 여러 개 있긴 하지만 이 모든 걸 아우르는 말은 촉매 반응입니다. 여기 보면 화살표 위에 CAT라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촉매를 영어로 의미하는 캐탈리스트의 약자를 찍어 놓은 거고 이 뒤에 있는 애들을 촉매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촉매 어디선가 들어봤을 법하지만 이제 복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만사 모든 화학 반응, 어떤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바뀌는 모든 반응들은 에너지라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약간 기를 모아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응물, 그러니까 시작 물질, 재료를 가지고 원하는 생성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짠 하고 뿅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 일종의 언덕을 넘어야 됩니다.
이 y축이 이제 에너지라고 보시면 이 정도의 물질을 여기 위로 옮기기 위해서 그냥 에스컬레이터 타듯이 슉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롤러코스터 탈 때처럼 누군가가 이렇게 드드득하고 올려줘야 그 밑으로 쭉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덕의 꼭대기를 우리가 전이 상태 트랜지션 스테이트라고 하고요. 이 시작점과 이 높이 차이를 가리켜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려면 언덕을 넘길 만한 에너지를 줘야 된다. 어떻게? 뭐 열을 주든 빛을 주든 다양한 에너지를 줘서 이 언덕을 넘겨야만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촉매가 뭐냐면 출발과 끝은 똑같은데 가는 길을 바꿔주는 물질입니다. 네. 그래서 가는 길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보다 낮은 언덕으로 가게끔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출발과 끝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시작과 끝 결과는 똑같은데 과정이 달라집니다. 근데 장점은 뭐냐? 원래 우리가 필요로 하던 에너지보다 훨씬 낮은 에너지만 써도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우리 주변에서 촉매의 역할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산업 규모에 우리가 뭐 옷이든 뭐 석유화학이든 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공산품 생산 과정의 90% 정도 되는 부분이 촉매 반응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전 세계 총 생산의 35%가 촉매 반응을 기반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촉매 반응은요, 마치 터널과 같아요. 우리가 뭐 어디 놀러가, 수학여행을 갑니다. 서울로 가요. 산을 넘어야 됩니다. 버스가 산을 넘어가나요? 넘어가지 않고 우리 터널이 지나가잖아요. 터널은 시작과 끝은 똑같습니다. 산을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시작과 끝은 똑같은데 거기를 그냥 쭉 돌아버리죠. 다른 길이 됩니다. 훨씬 적은 기름을 써서 쉽게 지나갈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촉매는 이런 터널 같은 녀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벌써 4년 전이 됐는데 4년 전에 이 저희 유기화학 분야에서 노벨 화학상을 받은 데이비드 맥밀란 교수님이 이제 수상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촉매 반응은 현재 있는 반응을 쉽고 빠르게 해줄 뿐만 아니라 기존에 못하던 반응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바꿔주는 고마운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촉매 중에 촉매가 진짜 많거든요. 그 중에서 너 무슨 촉매 썼는데 저는 이제 유기금속 촉매라는 걸 썼습니다. 이제 유기 알죠? 탄소로 돼 있는 녀석들. 금속 알죠? 금속 들어봤죠? 그래서 유기금속 촉매는 유기도 있고 금속도 있는 녀석입니다. 이거는 제가 촉매로 만들었던 화합물을 엑스레이를 쬐서 그 구조를 보여준 거고요. 가운데 요 청록색으로 표시된 게 팔라듐이라고 하는 금속이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유기화합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반응만 쏙쏙쏙 일어나게 하는 그런 연구를 했고요. 여기서 유기금속 촉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금속도 금속이지만 리간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팔라듐에 붙어있는 이 네 방향 모두에 붙어있는 녀석들, 다른 분자나 이온에 달라붙는 물질을 리간드라고 하고, 저는 이 리간드를 새롭게 만들어서 제 다양한 반응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 가장 최근에 했던 연구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보고한 거고요. 요 반응입니다. 틀린 그림 찾기는 아니고요. 어디가 바뀌었는지 말씀드리면 여기 CL이라고 하는 염소를 질소로 바꿔주는 반응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비밀로 하고 여러분들이 화학을 전공하게 되면 저를 찾아오시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이런 반응을 개발하는데 항상 이런 반응을 연구하면 굳이 새로운 걸 만들 필요 없이 이미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걸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이미 있는 걸로 잘 가면 굳이 새로운 걸 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시약은 우리가 시약회사에서 한 20만 원 정도 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숟가락으로 떠서 쓰면 돼요. 근데 얘로 제가 개발하고 싶었던 반응을 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뭐냐면 요 초록색이 제가 넣어준 반응물입니다. 재료예요, 재료. 재료를 전부 다 써야
좋은 반응이 되겠죠. 근데 재료가 쭉쭉쭉쭉 시간이 가면서 쭉쭉쭉쭉 떨어지다가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더 안 줄어듭니다. 촉매가 더 이상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생성물, 제가 원하는 요리는 요 핑크색인데요. 얘도 처음에 쭉쭉쭉쭉쭉 올라오다가 훨씬 1시간도 훨씬 전에 반응이 멈춥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지 않는 요 노란색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게 주변에 씨앗회사에서 파는 거 갖다 써봤자 원하는 거 만들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 새로운 씨앗을 개발했고, 이 앞에 K가 있죠. K, 이제 코리아의 K는 아니고 제 이름 경민의 앞자를 딴 K 씨앗입니다. 그래서 학계에 이제 제 이름을 붙인 씨앗을 하나 개발을 해서, 웬만하면 인정을 안 해줄 텐데 얘를 쓰니까 반응이 계속합니다. 물론 느려지는데요, 계속합니다. 그리고 거슬렸던 요 노란색도 싹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해서 이제 열심히 하다가 잠시 대전에 가서 다른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화학이 좋아서 선생님을 하고 싶어서 화학교육과에 갔다가 수박에 겉을 핥고 싶지 않아서 대학원에 갔고요. 그리고 이제 요리를 잘 만들 줄 알기 때문에 대전에 가게 돼서 무언가를 합니다. 제가 대전에서 했던 연구는 의학화학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신약 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아프면 약을 먹죠. 아니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죠. 그 주사나 약 안에 들어있는 화합물을 어떻게 설계해야 우리 몸을 낫게 하는지, 그런 걸 하는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분야고요. 이거는 연구 성과를 보여드리기보다는 이런 굉장히 재밌는 화학이 있다, 나 화학 해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한 거니까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발한 거는 똑같아요. 리간드, 뒤에 설명하겠지만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에 달라붙으면 그것도 리간드고 그게 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수업을 듣게 되면 가장 중요한 개념, 우리 현 세대의 생명과학을 관통하는 정말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인 중심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중심원리란 뭐냐면 우리 몸은 DNA로 이루어져 있고, 이 DNA가 우리 몸에서 전사를 통해 RNA가 되고 번역을 통해 단백질이 되고, 그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기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갑자기 왜 보여주냐면, 우리가 개발한 리간드 있잖아요. 제가 개발한 리간드. 이런 리간드가 이 모든 물질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안 해요. 안 달라붙어요. 근데 잘 만들면 달라붙을 수 있게 되고요. 마치 껌딱지처럼 요런 생체 분자들에 제가 만든 화학 물질이 달라붙게 되면 걔네들이 원래 하는 짓을 못하게 하거나 원래 하는 짓보다 훨씬 더 잘하게 하거나 다양한 조작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물질이 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이라면 그 병을 더 이상 못 일으키게 막는 거예요. 그런 걸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그린 화학 분자고요. 아마 이 오늘 강연에서 보여준 분자 중에 가장 큰 물질일 것 같아요. 이거 분자 뭔지 알면 제가 맛있는 걸 사드리겠습니다. 분자.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분명히 들어봤어요. 장담하는데 들어봤습니다. 이 분자는요,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하는 GLP-1 작용제고요. 여러분이 뉴스에서 익히 본 그 위고비, 비만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그 위고비에 들어있는 주성분입니다. 요 녀석들이 우리 몸에 있는 GLP-1 수용체라는 단백질에 달라붙는 녀석이고요. 그게 달라붙게 되면 우리가 계속 허기지지 않게 만들어주고, 식욕을 떨어뜨리게 하고, 이런 작용을 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미 이런 역할을 하는 녀석이 있는데, 걔네들은 우리 몸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우니, 빨리 없어지니 잘 살아남는 녀석을 화학자들이 설계해서 같은 기능을 하지만
보다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준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어디 가서 아는 척할 수 있어요. 너 위고비 약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난 알아. 하고 요거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백질과 상호작용을 해서 원래 우리 몸이 일으키지 않아야 될 것들을 하는 그런 분자를 만드는 사람이고요. 이 신약 분야도 엄청 넓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또 하나를 전공을 하게 됐고, 그거를 그 중에 하나가 표적 단백질 분해라는 분야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을 그냥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근데 그냥은 안 없어지고요. 저희가 만든 약을 넣어줘야만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몸은요, 생각보다 멍청해서 그 단백질, 제기능을 하는 단백질만 만드는 게 아니라 살짝씩 오류가 생긴 녀석들을 만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DNA가 단백질로 가는 과정 중에도 얘네들이 실수를 하게 되고요. 그 실수한 녀석들이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단백질 분해 공장이 이미 있습니다. 프로테아듐이라고 하는. 그래서 원래는 질병을 일으키는 단백질도 분해가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만든 약을 넣으면 그 질병 그 단백질 분해 공장이 걔를 인식하게 만들어서 억지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백날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제가 만들 수 있는 분자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는요, 파란 부분이 이 질병을 일으키는 단백질과 달라붙을 수 있는 리간드고요. 여기 노란 부분은 우리 몸에 있는 특정 효소에 잘 달라붙게 설계된 분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자를 우리 몸에 이제 뭐 혈관으로 넣든 약으로 섭취하든, 그래서 우리 피를 막 돌아다니게 되면 이 두 단백질을 가까이 위치하게 해줘요. 원래는 가까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단백질이 요 파란 걸 이렇게 쪽쪽 붙입니다. 유비키틴이라고 하는데, 얘가 이렇게 달라붙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리 몸에 그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테아듐이라고 하는 녀석이 얘 내가 먹어버려야 되는 놈이구나 하고 인식을 해서 분해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 우리 몸에 질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을 없애버리는 그런 방법을 표적 단백질 분해라고 하고요. 이쪽 연구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전병 중에 하나인 그 겸상적혈구증이라고 하는 그런 걸 치료할 수 있는 이제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연구를 했고요. 그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미 잘 굴러가고 있는 단백질 분해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요, 분해가 되지 않아야 할 단백질을 분해하는 이 작은 물질을 개발하는 일을 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유전자 암호화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좀 빠르게 해야겠어요. 우리 신약이 개발되면요, 보통 처음 출시되면 엄청 비쌉니다. 뭘 예로 들 수 있을까? 요새 핫한 뭐 유전자 치료제 같은 거, 그런 거는 한 번 맞으면 병이 낫는데요, 한 번 맞으면 30억 정도, 여러분이 30억 내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게 왜 비싸냐면 이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게 위험하고요, 고위험, 하지만 보상이 큰, 오래 걸리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시간이 많이 드니까 그만큼 성공했을 때 비싸게 팔아야 남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인간에게 투여를 해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저희 같은 이제 R&D라고 하는 개발 단계에서 한 3에서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는 게 어떤 화합물을 써야 약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과정에 주로 쓰는 요 하이스로풋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속된 말로 노가다라고 하고요. 진짜 시간과 돈을 들여서 계속 하나하나 결과를 보면서 찾아나가는 방법입니다. 가장 확실해서 좋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비용도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수많은 기술 중에 하나가 유전자 암호화 라이브러리라는 거고, 이건 뭐냐면 약이 될 수 있는 분자에 DNA를 붙이는 거예요. 우리 DNA 아까 또 나왔죠. 그래서 DNA를 우리가 슈퍼 가서 이제 장바구니를 담아요. 계산해 주세요 갑니다. 그러면 점원분이 뭐 홈런볼, 우유, 매일 우유 1리터
짜파게티 5봉지 이렇게 하나하나 입력하지 않죠. 총 같은 걸로 바코드를 삑삑삑 찍으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DNA라는 물질을 원래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데 써야 되지만 이걸 우리가 바코드로 써보겠다. 이런 기술이고요. 이 기술의 근간은 조합화학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설명드릴게요. 작은 분자가 있어요.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 작은 분자의 이 파란색을 의미하는 DNA를 우리가 설계를 해요. 그거 두 개를 이어줍니다. 만약에 이 동그라미가 빨간 동그라미도 있고 이런 초록 동그라미도 있고 그 초록색과 빨간색을 의미하는 DNA를 하나하나 다 설계를 해서 붙여줍니다. 그거를 한데 모아요. 그러면 그 안에 3개가 들어있겠죠. 그걸 다시 2개로 쪼갭니다. 그러면 각각 쪼개진 그릇에 3개씩 들어있는 거예요. 3종류가. 거기에다가 한 그릇에 또 하나씩 넣는 거예요. 삼각형, 주황색, 하나는 빨간 삼각형. 그리고 이 빨간 삼각형을 의미하는 DNA를 붙이고 주황 삼각형을 의미하는 DNA를 붙이고 다시 한 대 모읍니다. 그럼 이 안에 몇 개가 들어있을까요? 몇 종류? 네? 6종류. 아우, 똑똑합니다. 화학자가 될 자격이 있어요. 네. 3 곱하기 2에서 6종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6개 만들어서 테스트할 거면 이 기술의 의미가 없어요. 문제를 내봅시다. 사실 동그라미 종류가 한 1000개 정도 된다. 세모가 1000개 정도 된다. 그리고 네모 1000개 정도로 할 수 있다. 그럼 몇 가지가 될까요?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 해서 10억 가지의 서로 다른 물질이 하나에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원래는 물질 하나를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얘는 10억 개가 하나에 들어있네. 그걸 한 번에 쫙 테스트하면 한 번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그런 테크닉을 유전자 암호화 라이브러리라고 하고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물질이 실제로 작용한다는 걸 알아도 이거를 검출하는 방법이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엄청 묽고 엄청 조금 들어있는 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화학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기술을 알게 됐죠. 화학 물질은 조금 있어도 검출은 못하지만 유전자 DNA는 조금만 있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뭘로? PCR로. 그래서 우리 코 후벼서 하는 그 PCR 검사 그걸 여기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DNA는 아무리 조금만 있어도 걔를 뻥튀기 시켜서 그 양 정도면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코드를 읽어서 거꾸로 이 물질이 뭔지 알아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연구했었고 제가 있었던 한국화학연구원에서는 이 중국과 미국에 의존하던 이 유전자 암호화 라이브러리 기술을 오로지 한국 안에서 구현해내자라는 취지로 나라에서 큰 돈을 받았고요.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우리나라에서 원천 기술을 하겠다라는 일념으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시간 정도는 이제 연구 얘기보다는 제가 점점 살아오면서 이 화학과 관련된 다른 활동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처음에 화학보다는 그 교육을 먼저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저는 몰랐는데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한 곳에 잘 갖고 있다가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 꿈틀꿈틀 대던 게 빵 하고 터진 거죠. 누군지 아나요? 아인슈타인.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했던 말 중에 물론 엄청나게 많은 연구도 했고 좋은 말도 많이 했지만 저에게 가장 와닿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가치는 그 사람의 가치는 그가 어떤 걸 받을 수 있냐가 아니라 어떤 걸 줄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 마음을 한번 팍 친 거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렇게 성장한 건 제 능력만으로 된 건 아니거든요. 좋은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저의 지식과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받아온 이 엄청 값진 경험, 이 화학의 즐거움 이런 거를 저만 알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는 활동들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화학을 하면 맨날 공부만 하고 연구만 하고 그런 것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때는 이제 케미스트리를 이렇게 잘 쪼개면 케미스트라이가 되거든요. 이런 이름의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정도 되는 나이의 고등학생들을 불러서 화학 실험을 가르쳐주는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해야 할 법한 그런 조금 어려운 난이도의 화학 실험을 대학생들이 이제 하나하나 붙어서 알려주는 그런 활동을 했고요. 뭐 실험도 하고 과천과학관 가서 견학도 하고, 저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뭐 수료식도 하고 이렇게 한 5년 정도 제가 대학원생까지도 이제 꾸준히 활동을 했었던 분야고요. 그리고 대학원생 때는 사실 그렇게 밝은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수박을 쪼개야 되는데 어떻게 쪼개는지도 모르고 손으로도 안 쪼개지고 어떻게든 쪼개서 먹어야 되는 입장에서 정신이 없어서 대학원생 때는 활동을 못 하다가 이제 미국에서 했던 활동을 조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만든 활동은 뭐냐면 사이언스 나이트 라이브라고 SNL 우리 알고 있는 그 프로에 그냥 이니셜만 따서 만든 건데, 제가 있던 미국 버클리에는 한국인이 진짜 많았어요. 다들 미국 나가기 어렵다 하는데 한국인이 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인이 진짜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저마다 저같이 연구 경험과 저만의 노하우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한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씩 만나가지고 미국에 할 거 없고 재미없으니까 술을 먹는데, 맨날 술만 먹고 시시콜콜한 얘기 하지 말고 우리 한번 연구 얘기를 해보자. 연구 얘기를 하는데 너무 전공 지식을 섞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얘가 하는 거 제가 하는 거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얕고 넓은 과학 이야기. 근데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선택했고 무슨 연구를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해보자. 마치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활동에 좀 초석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얕고 넓은 과학 이야기를 지향하고 질문을 적극 장려합니다. 우리 맨날 뭐 질문해보세요 하면은 틀리면 어떡하지? 아니면 수업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래서 안 하잖아요. 여기서는 자유롭게 했습니다. 보이면 안 되는데 술과 함께 이렇게 했고요. 2022년 2월에 처음 시작을 해서요. 제가 떠난 뒤에도 좋은 분들이어서 이 명맥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64, 65회 정도 하고 있고요. 제가 누적 참가자 수를 일일이 해보니까 한 1000명 정도 넘더라고요. 분야도 뭐 물리화학, 수학, 공학, 문과도 있고요. 정말 다양하게 한국인들끼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도 살아있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뿌듯하고요. 이제 한국에서 제가 돌아와서 하고 있는 활동, 지금처럼 하고 있는 활동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은 안 나겠지만 한 10년, 15년 전 제가 화학을 선택한 그 15년 전만 돼도 유치원에서 저요 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선생님이 뭐 아는 사람 있을 때 저요 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과학도 뭐든지 왜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궁금해. 계속 끊임없이 표현하던 시기가 다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여기서 만나는 성인들은 하나같이 과학하면 어려워, 재미없어 이렇게 합니다. 저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거치면서 성적을 잘 받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정답만 알아야 되고 내가 이거 모르는데 싫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거친 성인분들 그리고 아직 싫어질랑 말랑하는 지금 여러분 같은 분들에게 과학이 진짜 재밌고 사실은 어렵지 않고 다 몰라도 된다라는 걸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고요. 오프라인에서 이제 제가 활동하는 기관에 방문을 하면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제 올해 이제 대전에서 있었던 과학 축제에서 이제 한 부스를 맡아서 이 돔 공간 안에서 사회를 맡아서 다양한 과학자들과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했고, 이제 강연 이렇게 하는 강연 당연히 하고 있고요. 학회에서도 이제 연구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대학원생들을 데려놓고 아 너네 안전하게 실험해야 돼 이런 거를 약간 토크쇼 같이 유튜브 라이브로 채팅하면서 이런 컨텐츠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가장 재미있게 하고 있는 활동은 온라인 과학 소통이고요. 혹시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과학 유튜브 채널 중에 안될과학이라는 채널에서 작년 1월에 이제 월클이 된 궤도님과 함께 유기화학 진짜 재밌는데 나 다들 너무 몰라줘 라는 컨셉으로 준비를 했고 나름 기대했는데 조회수를 보니까 저만 재밌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본편 영상 있으니까 보셔도 되고 근데 희한하게 딱 쇼츠 하나가 알고리즘을 타서 조회수가 420만 정도 됩니다. 네, 혹시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기화학의 방향성, 유기화학 대중화 컨텐츠의 방향성은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이 얘기가 마약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분자 두 개가 되게 간단하게 생겼는데 이 노란 부분이 다르거든요. 하나 있고 하나 없고. 근데 있는 녀석은 우리가 코 막힐 때 병원 가서 먹는 약이고요. 아까 그 오른쪽에 있던 거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자주 보는 필로폰입니다. 한 끗 차이죠. 근데 하나는 코감기고 하나는 마약이에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도 하고요. 안될과학은 그 뒤로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천과학관 예전엔 견학을 갔는데 지금은 채널에 거의 고정식으로 출연을 해서 화학자 역할로 다양한 우리 주변의 컨텐츠들을 화학적으로 풀어내는 일을 하고 있고요. 먹방도 했습니다. 작년엔 먹기도 했어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잘 먹을지 한 1100만인가 유튜버 문복희님 채널에 나가서 이제 라면과 고기의 과학 이런 거 했었고 다큐멘터리에도 나가서 이제 시니어 과학자분들과 이렇게 젊은 과학자의 역할로 하는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마치기 전에 저는 새 직장으로 갔고 제 본분인 홍보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여기 창원에서 서쪽으로 쭉 가면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라는 곳이고요. 국립법인대학교이자 유일한 에너지 특성화 대학입니다. 그래서 한 학번, 한 학년이 10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되게 소규모로 강하게 크겠다라는 일념 하에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에너지와 관련된 웬만한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AI부터 신소재, 우리 주변의 환경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이런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이곳에서 유기화학자로서 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없어요.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저는 탄소를 잘 다루기 때문에 앞으로 탄소와 관련된 우리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산화탄소, 탄소 중립 많이 들어봤죠?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죠. 그 다음에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과불화 화합물, 과플로린 화합물이라고 하는 오염 물질들을 어떻게 유기화학자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저희 학교 오셔서 제 연구실로 오시면 열심히 재밌는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살짝 오버되긴 했는데 제가 화학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저의 이야기를 좀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 화학을 좋아해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강연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화학을 선택하면 이렇게 재밌게 살 수 있다. 이런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마지막에 넣는 건데 2013년에 생활의 달인 두 번째 나왔을 때 거든요. 앞으로 멋진 화학자가 돼서 좋은 모습으로 뵙겠다고 했는데 지금 12년 지났고요. 화학자는 된 것 같아요. 근데 멋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좀 열심히 해서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라도 여러분하고 좋은 기회로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참석하셨죠? 제가 볼 때 이 현 시대에서 가장 또 핫한 과학 유튜버 또 멋진 화학자의 강연을 여러분께서 방금 이 대한학회에서 들으셨습니다. 좀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정말 즐겁고 유익한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질문 한두 개 받아도 될까요? 네네네. 예, 해주세요. 네, 뭐든 좋습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약간 그
그 화학을 선택한 계기를 정말 잘 들었는데 연구 주제를 약간 화학 간의 결합에 도움을 주는 그 친구로 해서 약간 몸 안에 있는 그런 장치들을 돕는 그런 연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그 주제를 선정하신 동기가 있을까요? 동기. 일단은요. 사실 모든 과학 분야가 다 비슷하긴 한데 지금 내가 본 결과는 이 세상에서 나만 알아요. 그게 너무 짜릿했고요. 그리고 유기화학을 골랐던 이유는 아까 말했지만 종이와 펜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것도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학 분야가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보면 제 식견이 짧아서일진 모르겠지만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기화학이 좋았고 유기화학 중에 뭔가 잘 만들고 써먹는 것보다는 저는 약간 기왕 연구할 거면 근본을 해야지. 그래서 유기화학 교과서에 들어갈 법한 일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주제를 골랐었습니다. 네, 대답이 됐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미래의 화학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효소 중에 선생님이 설명하셨던 것 중에 그 안 좋은 애들을 잡기 위해서 뭔가 구부러지면서 뭘 붙이는 그런 효소가 있었는데 이 효소가 구부러지는 원리가 뭔지 궁금한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바라보는 이 세상 만사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라보는 관점은 에너지적으로 안정해지는 방향이니까 일어나지 않겠냐 라는 생각 정도. 근데 진짜 그런 거는 같이 연구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사실 시간이 많이 초과됐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멋진 화학자 최경민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로 감사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